여러분, 집안 풍수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디부터 떠올리시나요? 거실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침실이나 안방 혹은 주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의 흐름을 오래 보고 잘 되는 집과 안 풀리는 집을 비교해 보면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 이미 승부가 갈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현관입니다. 왜 어떤 집은 특별히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일이 풀리는 반면 어떤 집은 계속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건 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구조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첫 관문이 바로 현관입니다. 오늘은 부잣집 현관에는 무엇이 있느냐를 단순히 하나의 물건 이야기로 풀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현관에서 이미 집의 재물운과 흐름이 갈리는지, 그리고 어떤 집은 현관에서부터 운을 밀어내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집은 현관에서부터 운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주, 관상, 풍수를 통해 인생의 흐름과 운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미신처럼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우리 집 이야기다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보다 함께 나누는 순간부터 이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관은 기가 처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집 전체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코를 동시에 막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둬도 입이 막혀 있으면 먹을 수 없고,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코가 막혀 있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 스쳐 지나가고 사람 인연이 와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현관 상태를 보면 그 집의 현재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정도 읽힌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잘 안 모이는 집들을 보면 현관에서 비슷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신발 문제입니다. 현관 바닥에 신발이 가득 차 있고 계절이 지난 신발이나 거의 신지 않는 신발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바깥의 기운을 그대로 묻혀 들어오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이 현관을 차지하고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정리되지 못한 채 쌓이게 됩니다. 특히 신발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발에 밟히는 구조가 됩니다. 기운은 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흐름이 막히면 돈이나 기회 역시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이미 신지 않는 신발을 계속 두는 것도 풍수적으로는 끝난 운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신발장 위에 쌓아둔 박스나 가방, 우산 같은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은 들어오는 기운이 잠시 정리되는 자리인데 목적 없는 물건들이 쌓이면 기운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실제로 이런 집들은 돈 문제뿐 아니라 일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현관의 신발 상태를 그 집의 재물 흐름과 연결해서 봅니다. 신발이 줄어들고 정리될수록 들어오는 기운도 단정해지고 그 기운이 집 안에 머무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현관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특징은 현관이 유난히 어둡고 답답하다는 점입니다. 낮인데도 불을 켜야 하고 조명은 오래되어 빛이 탁하며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 문을 여는 순간부터 답답한 느낌이 드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관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봅니다. 기운이 머물기만 하고 순환되지 않으면 집 안 전체 흐름도 자연스럽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돈과 기회, 사람 인연 모두 흐름을 타고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둡고 막힌 느낌을 주면 그 흐름은 문 앞에서부터 속도를 잃게 됩니다. 마치 길이 좁고 어두워서 들어가기 꺼려지는 골목처럼 좋은 기운 역시 굳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관을 가진 집일수록 이상하게 기회가 와도 망설이게 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흐름이 끊기는 경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조명은 단순히 밝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탁하다는 것은 공간의 기운이 맑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밝고 깨끗한 빛은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죽은 듯한 빛은 공간 전체를 눌러버리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공기까지 정체돼 있으면 현관은 들어오는 기운을 맞이하는 공간이 아니라 막아내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관 조명은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밝고 선명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공간이 또렷해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현관은 기운이 들어와 잠시 머물렀다가 집 안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결국 밝은 현관은 단순한 인테리어 요소가 아니라 돈과 기회가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관 풍수라고 하면 대부분 신발 정리나 조명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현관 바닥과 천장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바닥에서 들어온 기운이 위로 올라가 집 안 전체로 퍼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관 바닥이 지저분하거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그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바닥에서 막혀버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관 바닥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타고 위로 스며들어 올라옵니다. 이 흐름은 곧 집 안 전체 분위기와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현관에 들어섰을 때 바닥이 정리되어 있는 집은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아도 안정감과 여유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관 매트입니다. 현관 매트는 단순히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는 용도가 아니라 바깥에 거친 기운을 한번 걸러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다만 매트가 지나치게 낡았거나 때가 많이 끼어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필터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는 반드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너무 오래 사용했다면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관 천장이 어둡거나 지나치게 낮아 보이면 기운이 위로 확장되지 못하고 눌리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이 천장을 은은하게 밝혀주도록 배치되어 있는 현관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위로 퍼져나가면서 집 전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오브제의 배치입니다. 현관에 무언가를 둔다면 단순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그 자체로 생기를 상징하며 정체된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잎이 부드럽고 풍성한 식물은 현관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들어오는 에너지를 거칠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평화백합, 흔히 피스릴리라고 불리는 식물은 현관에 두었을 때 기운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가시가 많거나 잎이 지나치게 뾰족한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물은 풍수적으로 살기, 즉 공격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관처럼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현관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어서 잘 되는 집들의 현관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의 현관은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부잣집 현관에는 특별한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잣집 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보다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발이 최소한으로만 놓여 있고 바닥이 훤히 보이며 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은 단순히 깔끔함을 넘어 기운이 들어와 머무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비운 만큼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현관을 비워둔 집은 운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있습니다. 반면 현관이 가득 찬 집은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잘 되는 집의 현관은 밝고 공기가 정체돼 있지 않습니다. 조명이 밝고 가능하다면 바람이 한 번씩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명 하나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어두운 현관은 운에게 이 집은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밝은 현관은 이 집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관에는 도대체 무엇을 두는 게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를 두는 것입니다. 현관은 장식으로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기운을 맞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흐름은 복잡해집니다. 깨끗한 현관 매트 하나, 살아있는 작은 식물 하나, 혹은 집주인의 의도가 담긴 장식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놓인 물건은 공간만 차지할 뿐 기운을 모으지 못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관리되는 물건은 현관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현관의 분위기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시선이 머무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무의식적으로 한번 시선을 멈추게 되는데 그 지점에 어떤 이미지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현관에 두는 그림입니다. 풍수에서 그림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이 집이 어떤 기운을 맞이하고 싶은지를 외부에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특히 현관에 걸린 그림은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그림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확장감입니다. 기운은 멈춰 있는 곳보다는 흐르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풍경이나 멀리까지 길이 이어지는 그림, 들판이 탁 트여 있는 풍경처럼 시선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확장되는 이미지는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들어온다는 상징을 가집니다. 특히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집 안쪽으로 스며드는 방향을 가진 그림은 돈과 기회가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관에 두기 좋은 소재로 봅니다. 반대로 현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치는 장면처럼 에너지가 과하게 요동치는 그림이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강조된 이미지, 지나치게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은 들어오는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기운이 집안에 머물기보다는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호랑이나 맹수처럼 기운이 강하고 날카로운 그림 역시 현관보다는 다른 공간이 더 적합합니다. 현관은 기운을 맞이하는 공간이지 기운을 압도하거나 시험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관에 두는 그림은 집주인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바라는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재물운을 바란다면 공격적인 이미지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앞으로 열려있는 느낌의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 역시 과하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부담스럽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하나의 그림은 현관 전체의 기운을 정리해주고 들어오는 운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절대 현관에 두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 오래되어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 냄새가 나는 우산, 그리고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울입니다. 특히 거울은 운을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문을 마주 보게 두면 오히려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관 풍수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발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조명 하나만이라도 밝게 바꾸고 왜 이 물건이 여기에 있는지 스스로 설명되지 않는 것부터 치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집안 분위기와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집으로 들어오는 운의 첫 관문이며 비워지고 밝아지고 의미가 정리된 현관은 자연스럽게 재물, 운과 기회를 불러들이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현관은 지금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재물운이 나에게로 온다라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적는 순간부터 이미 인식은 시작되고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현관 실천 포인트를 남겨두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부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